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월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5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00원을 돌파하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원화 약세에 취약한 음식료품은 하락했죠.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요.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하락세로 마감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능을 맞아 1시간 늦게 시작하는 우리 증시 오늘 옵션 만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종윤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중 FTA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한중 FTA에 따른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중 FTA가 가지는 이제 의미하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제 영향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섹터별을 이렇게 찾아볼 텐데요. 한중 FTA가 2012년 첫 번째 협상 이후에 14차 협상이죠. 한 30개월 만에 실질 타결에 도달했는데요. 이제 향후 기술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이로써 이제 한국의 이제 글로벌 교역 10대 국가 중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이 미국하고 EU, 그다음에 중국 모두 이제 FTA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중 FTA가 갖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교역 비중이 한 20%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거대 소비 시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한중 FTA가 국내 이제 경제 주식 시장에 이제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누구나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한국과 처음으로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을 이제 합의해서 중국의 시장 선점이 이제 지배력 강화 이제 초석을 다지는데 이제 또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제 전개되는 한중 FTA나 이제 TPP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에 대한 그런 이제 활성화가 이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런 한중 FTA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한국 전체 교역 지역별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교역이 높다. 예전에는 미국에는 이제 교역량이 많았었는데 최근 이제 점차 이제 중국 쪽으로 그만큼 확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미나 그다음에 유럽이나 FTA 이제 관련해 가지고도 중국이 다른 기존 선진국보다 파급 효과나 아니면은 수출, 수입, 교역 조건 전부 다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중국 관련 이제 중국 관련 FTA 관련주를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이 무엇이냐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극심한 이제 저평가 영역에 위치했었던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점차 이제 정상화 과정을 이제 찾고 있는데 1차 정상화 목표치로 이제 12개월 PBR 1배 수준인 2,000포인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포 구간 때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코스피, 분명히 시장 올라오게 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출 주도들이 반드시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포 구간에서 사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또
2000포인트 부근에서 또 시장을 어떤 식으로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치신 분들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또 이제 그 한중 FTA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연간 관세 절감액을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요. 한미 FTA나 아니면은 유럽 FTA에 비해서 한중 FTA가 연간 관세 절감액이 많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중요한 표를 보시면은요. 업종별 대중국하고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 비교를 보시면은 철강하고 조선하고 뭐 디지털 가전, 생활용품, 정밀화학입니다. 이른바 그 수출 주도주들이 이렇게 묶여 있죠. 만약에 이번에 한중 FTA가 이런 시기에 만약에 안 됐으면은 이런 수출 주도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한중 FTA로 인한 이런 기대감들, 수출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주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뭐 음식료품이나 아니면 기타 뭐 이제 그런 경기 방어주 성격들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한중 FTA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기인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전략을 이제 취해야 되냐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중 FTA는 서비스 산업의 도약의 기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중공업이나 아니면은 IT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앞질러 가는 지금 중국 시장인데요. 근데 서비스 산업만큼은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런 컨텐츠 사업이 들어왔듯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컨텐츠가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처럼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그런 산업군이 중국으로 많이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중 상업 서비스 교육 규모 이렇게 비중을 보시면은요. 최근 뭐 중국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뭐 소득 수준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의 욕구 뭐 이런 게 증가가 됐고 그다음 뭐 교통이나 IT 발전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점차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서비스 교육 규모가 뭐 수출 수입 뭐 하면서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별 산업 구조 이렇게 변화를 보시더라도 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그런 컨텐츠 내에서도 뭐 관광 서비스, 운송 서비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뭐 이런 쪽을 또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국 내에서 지금 한국이 수출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자동차, 일반 기관 자동차나 IT나 그런 산업군은 이미 지난 산업이고요. 뭐 방송, 미디어, 그 다음에 뭐 전자결제, 뭐 요런 쪽 섹터들이 많이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관련해가지고 그런 미디어 산업군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런 전자상거래 관련해가지고 요새 알리바바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그런 업체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략을 세워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관련 시황은 이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중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제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샘플러스의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관심주도 제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최근 낙폭 과대주들 반등이 특징적인데요. 화학, 조선, 정유, 자동차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상도 뭐 개선되면서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그런 종목군들이 바닥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뭐, 시장 흐름이, 뭐, 낙폭 가대주들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저는 뭐, 지수 자체도, 2,000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반등이 이어질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인데, 뭐, 개인들 선물옵션 시장 진입장벽이 뭐, 높아진 이유로는 옵션 만기일 영향을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특별히 만기일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뭐 시초가 공략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은 NX입니다. 업계 이익권 뭐 주방용 가구 전문 업체고요. 작년부터 이익률 낮은 어떤 기업 특판 영업에서 탈피해서 뭐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이 상향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뭐 지속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홈쇼핑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직판 매장도 이번에 뭐 전국적으로 20개 정도 신규 대리점을 오픈하는 등 뭐 본격적으로 그런 영업력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업계 일의 한샘을 좀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한샘이 PR 뭐 20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사는, 시가총액도 그에 비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 PR 뭐 13배 정도로, 뭐, 그 한샘, 물론 한샘은 일이 더 좋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뭐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되었고요.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고, 단기 추세 전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닥도 여러 번 확인하고, 뭐, 거래에 실리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지금, 1,750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좀 올려서, 1,770원까지도,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950원 잡아드렸고요. 이게 뭐 최근 고점과 뭐 저점의 중간 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술적 반등을 보자고 하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원, 5일선 밑으로 하이하게 되면 일단은 뭐 손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중 멘토께서는 NX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중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개장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 오늘 장 예상 좀 해주실까요? 시장에 대한 지수를 좀 예상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매물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보다는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이 한미가 아니죠. 한중 FTA 체결된 이후에 수혜주 찾기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죠. 삼성 SDS가 상장이 됩니다. 내일이죠. 내일 상장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삼성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SDI,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숨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삼성생명이나 크레디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반면에 크레디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980포인트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포인트를 살짝 하회를 했었죠. 살짝 하회를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가 약 1980포인트대 자리입니다. 198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대 하락을 했을 때 도달했던 자리대는 2000포인트 정도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1980에서 20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되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좀 목표치가 도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좀 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는 삼성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그룹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역배열 종목군들인 이 경기 민감주들이 순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대신에 아마도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제 전략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를 한 번쯤 팔아주고 많이 밀려있는 그런 조정을 좀 받았던 내수 섹터 중에서 뭔가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즉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나 4분기 실적까지도 좋은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즉 이번 주부터는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날 같은 경우 170억 정도의 소폭의 매도 우위를 좀 보였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거래 매수 이후에 좀 매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매도에 대한 물량은 이제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대한 매물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 쪽,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강도가 좀 높기 때문에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 오늘장 시장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흐름들 속에서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 종목군들 한번 본다거나 아니면은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흐름들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일단 보시는 종목을 좀 선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뭐 어닝 시즌이 끝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 수급적인 주체를 좀 파악을 하면서 종목을 좀 접근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인성 PB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강세 예상 업종은 자동차와 철강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자동차주들과 철강주를 왜 얘기할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자동차주들 현대차와 뭐 기아차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바닥권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했었을 때 낙폭이 좀 과대해서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근 들어서 저가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특히나 외국인들 중심으로 저가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중국 쪽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MS를 지금 정체 상태인
것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밀렸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자동차 과잉 생산이라든지 철강 쪽 과잉 생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좀 과잉 생산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주들과 철강 업종 반대 수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정재현 멘토님께서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아직까지 개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10초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동시효과를 좀 보게 되면 완성차 섹터 같은 약부하 권역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IT 쪽의 흐름들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이제 장 개장을 했는데요. IT 섹터가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었죠. 우리투자증권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IT 쪽과 건설 쪽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쪽도 어제 상승에 이어서 금일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스코가 좀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에 이제 무선 인터넷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런 종목들도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수 섹터들도 이제 지금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변동성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 이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대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 쪽에서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시장 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좀 보는 것보다 좀 여유있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03% 하락한 17,192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16%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0.3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어제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67%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 0.0%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생명도 보합권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 0.2%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아모레퍼시픽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0.5%가량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오늘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00원 하락한 142,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소폭 상승 중입니다. 컴투스 그동안 낙폭이 컸는데요. 오늘은 1.6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SK브로드밴드 모두 하락하고 있네요. 자, 정희성 PB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중에서 가장 강한 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업종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업종들과 해운 업종, 그다음에 증권 업종들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동안 약했었던 자동차, 조선, 해운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쪽도 소폭 밀리고 있지만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업종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생산재들, 특히나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렸었지만 그동안 저가 매수의 메리트라든지 아니 시장의 어느 정도의 안정화, 그다음에 특히 자동차와 조선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라고 이제는 대두가 되고 있는 중국 쪽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조금은 정부에서의 그런 내수 소비재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조선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겠는데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 관련주들 SM, JYP 엔터, YG 엔터 모두 강보합권이고요. 결제 관련주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코나이, 주비벨룩스 모두 2%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 쪽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성 LST가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 그 다음에 S에너지, 한솔테크닉스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강한 모습인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RF텍 오늘 7%고요. 크루셜텍, 우전의 한단, 서원인텍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현재 외국인과 기관 동반순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예,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26억과 65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약 8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7억, 기관 쪽에서 2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도 약간의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은 좀 약보합권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2%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나 LG화학, 삼성화재,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이런 순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140억대의 매수 14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일단 관심에서 조금 밀어두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물산, LG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내일 삼성 SDS에 대한 상장 부분들이 있죠.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고점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보게 된다라면 다음 원익 IPS, KG 이니시스, 파트론 순으로 거래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흐름들보다는 여기서 매물 소화를 과정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바 13만원대 후반권역, 14만원 이하권역까지 한번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편입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IT 섹터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좀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4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염두를 해둔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들 종목군들 이 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가라인 같은 경우는 순위 9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공략해보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이 50전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어떻게 상승 전환됐나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50전 하락한 1,095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 전환해서요. 1,097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90원 중반대에서 일단은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의 급등세가 진정이 된 모습이고요. 116엔대까지 상승했던 달러엔 환율이 어제 뉴욕 환시에서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15엔 중반대에서 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96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5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환 종가였던 1,096원보다는 약 1원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한국은행 금통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물론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향후 금리 방향성과 엔저에 대한 언급에 따라서 환율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주열 총재가 엔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 대응책을 언급한다면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100원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후에 있을 중국의 산업생산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 및 특히 일본의 9월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수정치 결과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있을 지표들이기 때문에 역시 달러원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역시도 달러엔의 움직임에 연동되어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90원에서 1,103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기도 하지만요. 11월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 순차익 잔고 현황 등 자세한 시장 베이시스부터 점검해 주시죠. 예, 금번 11월 옵션 만기의 순차익 잔고는 약 3.4조 원으로 10월 만기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만기 부담은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시장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의 차이, 즉 계리차라고 하는데요. 계리차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익 거래를 강하게 드라이브할 상황은 아니고요. 매수와 매도 모두 양방향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경계해야 할 주체는 금융투자, 즉 증권이 되는데요. 9월 만기 이후 유입된 증권 자금의 경우에는 차익 거래 성향이 강한 자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의 경계 매물은 약 1,8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현재 시장 베이시스 기준 0.1포인트 이하에서부터 해당 물량 중 일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보통 과거 경험상으로는요. 11월 옵션 만기일은 과거 2010년 도이치 쇼크를 비롯해서 5년 연속 매도 우위 흐름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11월 만기는 소폭 매수 우위를 전망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현재는 과거에 진행됐던 11월 옵션 만기와는 상황이 많이 틀린데요. 우선 만기 쇼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010년 도이치 사태처럼 도이치증권이라는 특정 주체의 차익 잔고가 일시에 집중 청산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배당을 포기할 만큼 차익 잔고의 청산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 주체의 차익 잔고 급증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삼성 및 현대그룹의 연말 배당 성향 증가가 예상되면서 인덱스 투자가 관점에서 굳이 배당이라는 플러스 알파 요인을 포기할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옵션 만기는 매수 소폭 우위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융투자의 일부 물량이 청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연말 배당 모멘텀과 함께 비차익 순매수세가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일 예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만기 효과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순차익 잔고 부담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차익 거래 물량도 많이 출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외국인 합성 선물 동향을 주시하라라고 리포트에 쓰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합성 선물을 활용한 컨버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금일 장 막판 종가의 충격 가능성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11월 옵션 만기에 자주 등장했던 컨버전 전략의 활용으로 장 막판 PR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심해서는 안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옵션 만기 당일 합성 선물 포지션이 크게 변동되는 변동성 양상 가능성이 자주 나타났고요.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유동성 회수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중 합성 선물 동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11월 옵션 만기 이후는 배당 수요로 인한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되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 이후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따른 노이즈가 완화 국면에 들어간다면 만기 이후 연말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옵션 만기 전략을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테크윈입니다. 1조 규모 항공기 엔진 생산 참여 소식에 4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CJ E&M은 실적 부진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뱀은요, 홍콩계 펀드 인수의 3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은 먼저
삼성 테크윈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 테크윈. 우선은 오늘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4.4%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윈 어느덧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7,000원에서 38,000원까지 좀 다이렉트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테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항공기 부품 쪽, 방위산업 쪽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27,000원대 이후 때는 저가 때 들어오려고 하는, 특히나 기관들의 끊임없는 그런 유입이 지금 뭐 거의 7거래일째, 뭐 거의 보면 한 10거래일째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일 항공기 엔진 업체인 미국 PMW로부터 9억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장기 공급을 지금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기 부품이 단순히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하청에서 이제 위험부담 파트너로 지금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계속 격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전 같았을 때보다는 조금씩 어느 정도의 그런 부품업체 이상의 그런 위상은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각 국가마다 방위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 특히나 기존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면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는 서양 쪽에서 부채 비율이 뭐 GDP 대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대한 국방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테크윈이 미국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이라든지 매출처의 다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냐가 앞으로 더 주가가 움직일지 향방을 가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았을 때는 상당히 주가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38,000원 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가에서 5일선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매수 시점 한 36,000원, 타겟은 지금 45,000원 선까지 한 번쯤은 이평선이 닿는 그런 저항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 ENM입니다.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6.76% 급락을 하고 있고요. 참 CJ 관련주들 모습이 좋다가 한번 깨진 뒤부터는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사업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노이즈가 있으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규칙적이지가 않고 불규칙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 손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나와갖고 오늘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CJ ENM의 모바일 게임의 해외 성과 부분인데요. 첫 분기에 지금 일매출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익성 개선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박스권 이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박스권 하단은 26,500원, 상단 부분 한 5만원 선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초록뱀인데요.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홍콩계 펀드가 국내 대표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연속 3일째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홍콩계 펀드와 최대 주주인 A모션과 고현석 대표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협상을 지금 마무리 중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단가는 주당 3,500원 수준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상한가의 움직임은 이런 매각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M&A든지 그런 거는 사인이 맞추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부분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지금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화케미칼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승인 소식에 어제 이어서 2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한전선은 매각 유찰 우려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F텍 오늘도 강합니다. 무선 충전 상용화 기대감에 2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한화케미칼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 전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화케미칼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날 그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뭐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하락수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16,000원대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도전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대가 약 한 121선 자리대가 됩니다. 이 121선 자리대 한 16,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이용해 보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금일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유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실적입니다.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1, 2분기 모두 이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적자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된다면 자본잠식 기업이죠. 자본잠식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엔 이런 종목군들을 M&A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매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적절한 그런 종목 선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지금 신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신다라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보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군들 관심에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보면 RF텍입니다. RF텍을 보게 되면 무선 충전기기에 대한 상용화, 이 부분들이 전날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전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이 종목군들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뭐 크로바 하이텍이라든가 캠트로닉스, 이렌텍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입니다.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8,000원대 초반권역이죠. 한 8,1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과거 6월달과 7월달 사이에 넘어서려고 했던 그 가격대가 약 8,100원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8,100원 자리대는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지만 먹을 폭은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F텍을 본다면 함께 봐야 될 종목이 이렌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도 지금 2%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후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가 있겠죠. 크로바 하이텍이라든가 캠트로닉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두 종목군들을 좀 압축을 하셔가지고 RF텍과 크로바 하이텍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대에서 접근을 하는 전략은 좀 고가권에서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이용해 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CNC가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3분기 후 실적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YD 온라인 역시 일본 수출 게임 인기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한 종목씩 보시겠는데, 먼저 SK CNC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SK CNC 우선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지금 SK CNC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삼성 SDS의 그런 상장 소식에 의해서
조금씩 IT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 공모를 하는데 수백 대 1의 그런 경쟁률이 있었죠. 수십조 자금이 몰려드는 만큼 물론 삼성 SDS가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SKCNC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같은 IT 서비스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삼성 SDS의 그런 상장 시기와 맞물려서 SKCNC의 주가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크게 변화가 있었죠. SKCNC 같은 경우도 엔카닷컴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차 유통사업과 ISD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모듈 유통사업 등 이런 부분이 지금 내년도부터는 본궤도에 올라서 실적을 아마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지배구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 SDS도 사실은 그런 이슈는 계속 있었지만 사실은 이건희에서 이제 자식들 취지를 넘어가면서 지금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CNC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S의 그런 프리미엄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3분기 후 실적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6%고요. 그동안 NC소프트 좀 안 좋다 했었지만 어느덧 12만 2천 원을 바닥을 찍고 16만 8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조금은 이제 실적으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은 영업이익이 3분기에 8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억 원 정도가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의 그런 급속 성장은 주어지겠지만 온라인 게임, 특히나 PC방이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수요는 어느 정도 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정체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주가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매매는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YD 온라인입니다.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YD 온라인 우선은 자체 개발한 게임, 모바일 게임이죠. 천만의 용병이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서 어제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상한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천만의 용병이 출시됐던 알비온 전기의 일본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고요. 알비온 전기 같은 경우는 모바일 메신저 라임의 플랫폼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이제 사전 등록자 1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에서 조금씩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선 지금 주가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은 좀 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앞으로는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는 것들을 보면서 가치적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컴투스가 지금 기존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가 좀 밀렸었죠. 그런 부분에 본다라고 하면 실적의 상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아웃퍼폼을 하지 않으면 컴투스처럼 실적이 좋더라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 그런 실적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건설입니다. 10조 5천억 한전부지 개발 착수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롯데 하이마트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전망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행남자기 역시요. 신사업 재논의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건설이 지금 6%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전부지 개발을 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졌는데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미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 또 이슈화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이 자리대도 추격 매수할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선에 대한 하방각이 너무 상당히 좀 큰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대가 아니라 한 번쯤은 덜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게 된다라면 47,000원 이하 권역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설 섹터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이런 이슈나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 건설업황 쪽을 좀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해외 플랜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는 파이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좀 크게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국내 건설 쪽에서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라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보다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뭐 5만 원대 초반권역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롯데 하이마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강보합세를 좀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고 2013년도 시장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면 이제 추세 상단권역에 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은 한 72,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중장기적인 그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코멘트는 상당히 좀 중기적으로는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롯데하이마트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온라인 구매가 얼마만큼 파이가 커지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쪽에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면 롯데하이마트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 쪽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롯데하이마트는 폭병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행남자기를 보겠는데요.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에 좀 진출한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 거래 일제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의료기기 쪽에 뭐 신규 사업 진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진출해봤자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와서 3,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다라는 쪽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은 챙기고 나와 주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 함께 분석해 주신 정재훈 멘토님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날 열린다고 하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이요.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또 이제 우리 이드코 멘토님께서 긴급 고지가 오셨는데요. 현대건설을 매도 사인을 내셨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희정 PB님과 함께 오늘당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옵션 만기와 금통위 등 변동성 재료를 염두에 두고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대형주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지속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주와 수출주 단기 트레이딩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연말 모멘텀이 있는 배당 관련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기업 외적 변수보다 내적 가치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배당 관련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납폭과대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납폭과대 대형주 역시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30% 이상 상승했다는 그런 점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업종별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의 시장을 대비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시장은 아무래도 배당 관련 모멘텀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의 정책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중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배당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련된 지주사 관련 주식이라든지 은행이나 증권, 통신 등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분야는 지금부터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곤 멘토입니다. 자, 이제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난데요. 시장 이제 1970선으로 빠르게 지금 안착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면서 또 금리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시장에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옵션 만기일의 영향은 금일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옵션 만기 그냥 지나간 경우 잘 못 보셨죠, 그죠? 결국은 이 길이나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분명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형 IT 쪽에 보면 삼성전자가 또 좀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시장에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밀고 있는데, 삼성테크인이 지금 그 미국 항공사의 그 수주 소식과 더불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테크인의 수주 소식,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금일 아침에 이제 기사에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군에서 수주 소식과 더불어서 하락의 속도가 줄었거나 아니면 다시 반등의 구간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의 구간대에 와 있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은행 증권주가 좀 좋습니다. 여전히 조금 금융주가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장이 크게 불건전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은 신고가의 부분에서 조금 밀려 내려왔어요.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삼성생명은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고, 오이솔루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도 오늘 금일 크게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보합 선상에, 강보합 선상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시장은 아직도 흔들흔들거리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IT 쪽 역시 마찬가지네. 서울 반도체, 뭐 루멘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죠, 그죠? 근데 샤오미 폰 관련주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노칩. 최근에 이노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화웨이가 R&D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는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화웨이나 샤오미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샤오미 관련주도 이노칩, 블루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심텍 모두 좋은 모습이었어요. 심텍은 최근에 뭐 지금 금일 같은 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샤오미 관련주들. 그러니까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크레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크레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삼성의 지배구조와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레드의 이런 좋은 모습들, 그리고 삼성물산, 뭐 금일 소폭 조정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조금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얘기 드렸죠. 그죠? CKH, 차이나 그레이트.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완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최근에 지금, 지지대 영역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다 또 간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역시 또 미래차. 저는 뭐 기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미래차 하다가 조선 갔다가 정유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늘 저는 일관된 여러분들 주장을 펼쳐드리고 있으니까 또 저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의 일관된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올라오는구나 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뚜렷한 미래차 시장이에요. 안 갈 수 없는 섹터입니다. 전기차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갈 수 없죠. 그죠? 자, 전일, 이제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G2 국가죠. 그죠? 중국하고 미국, 오바마와 시진핑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깜짝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죠.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제한폭까지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폭까지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자,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더 뚜렷이 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학연료에서 결국은 바이오연료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바이오연료 쪽의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디에스가 금일 지금 약 3%대 가까이 오르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에코플라스틱은 역시 강화 플라스틱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최근에 조정은 들어왔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재조명을 받을 만한 시점에 나와 있다.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이오 연료이기 때문에 차가 가벼워져야 되고, 그 차가 가벼워져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가야 될 섹터고요. 대동 최근에 조정이 되게 깊게 들어왔죠. 그런데 대동 역시 이제 조정 폭에 이제 자, 대동은 조금은 그래도 이제 주의를 좀 해봅시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고 나면 최고 신고가까지 뚫었어요. 7,600원까지 뚫었는데, 자, 이게 왜 밀렸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스마트 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됐죠. 그죠? 실적이 이제 정체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체기에서 여기서 한 번 더 튀기 위해서는
여기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다시 제2의 도약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머물러 있다가 스마트키가 원활히 다 공급이 돼버리고 더 이상 스마트키의 성장성이 둔화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쇠퇴기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이에요. 정책인데 정책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 자, 결국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면 이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올라올 때, 즉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 올라올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잡아가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시세가 분출되기 전까지는 분할 매도 관점 가져요. 그럼 너무 빨리 팔아보면 위에서는 절대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자, 모든 종목은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붙어서 조금만 빠지면 불안한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늘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튈 때 들어가지 뭐. 올라올 때 따라가지 뭐. 그게 안 물릴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물립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늘 보유의 관점에서 보유자의 행운, 그리고 보유자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은 수익을 거두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에도 신문 강좌를 공개 방송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당분간은 여러분들 신문 강좌를 좀 공개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강좌를 신청을 하세요. 그 신문 강좌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신문만 받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 자체가 서울경제신문이니까 그 교재 자체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여러분들 강화 플라스틱 쪽하고 미래차 쪽 좀 유심히 보셨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카카오머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런 부분, 한국전자인증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렸어요. 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바로 5,000원대 부근이에요. 5,600원대 부근인데 지금은 9,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결국은 이런 시장들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성장성을 갖추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지금 이제 시장이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1970선 위로 이제 시장을 회복을 시켜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550선 위로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장의 분위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낼 필요가 없는 그런 장이다. 변동성은 물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레버리지 상품들의 어떤 단기성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변동성은 최근 들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심지 굳은 매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선물이나 옵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심지 굳은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수능 때문에 1시간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요.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두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오늘 고생한 만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했다는 격려와 따뜻한 포옹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 우리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요,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3일 일요일에는요, 우리투자증권 대구 범어 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이두코 멘토님의 현대건설 단기 매도 사인 들으셨죠? 아직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요, 현대건설 지금 바로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